여러분들 이거 동영상으로 이거를 찍지만 동영상 강의는 일종의 보조 자료지 수업을 대체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봐서 아시겠지만. 근데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는 학생들이 많은데 며칠 날 동영상 언제 올라오냐고 그렇게 많이들 해요. 물론 수업 들어오는 학생 중에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떤 학생 수업에 안 들어오고 계속 그것만 보고 수업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수업이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들었는데 동영상을 들었는데 뭐 시험 문제 이렇게 잘 못한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느끼겠지만 여기 수업 안에서 들었던 많은 좀 고급 정보는 내가 또 동영상 끄고 할 때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수업에 들어와서 지금 오늘 수업도 아마 동영상으로 대체해서 지금 이걸 듣는 학생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출석을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또 우리는 중간고사를 망쳤어도 기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말을 또 잘 봐서 희망을 가지고 나머지 기간을 열심히 하기를 바라요. 꼭 시험을 위해서가 아니라 통신이 되게 여러 군데 많이 쓰이고 있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삼성전자, LG전자 가더라도 이런 통신적인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의 이 그라운드가 되게 넓어져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잘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보면 중간고사 1번 문제를 보면 리시버 스트럭처를 그려라 라는 거 있잖아요. 그쵸? 그 문제를 내가 알려줬잖아요. 마지막 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잘 풀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봅시다. 그거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거죠. 트랜스밋 시그널이 있는데, 이거는 N, VNT 1부터 N까지 이렇게 모듈레이티드 된 시그널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렇게 쓴다라고 한다면 저거의 디멘전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N 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저거의 모듈레이션 사이즈는 얼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걸 보고? 말할 수 없죠. M을 나타내지 않았잖아요. 그쵸? 이렇게 제가 쓴다라면 M은 1부터 N까지 그 다음에 T에서 TS 시간 동안에 이러한 시그널을 보내겠다라고 내가 수학적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어진 TS 동안에 몇 개의 비트를 보낸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로그 2M. 그쵸? 로그 2M 개의 비트를 보낸다. 저렇게 전송한다라고 그랬죠. 그쵸? PSK 괌 같은 경우는 어때요? N이 디멘전이 어떻게 돼요? PSK 괌 같은 경우는 둘. 그쵸? N은 2인 거죠. 그쵸? PSK 괌은 PSK와 캄은 N은 2인 경우를 나타낸다 하는 거죠. 넘어졌으면 되게 재밌었을 텐데.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모듈레이션마다 다른 거죠. 그래서 오토고널 모듈레이션이다. FSK 같은 경우는 N하고 M하고 같을 수가 있어요. N하고 M하고. 그래서 MRE가 자체가 오토고널 모듈레이션 사이즈가 바로 디멘저널리티가 될 수도 있는 모듈레이션이 FSK였던 거죠. 프리퀀시 시프트 킹 모듈레이션이. 자, 이제 보내는 것까지 우리가 중간고사 때 배웠어요. 보내는 것까지 배우고 이제 받는 쪽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를 이제 오늘 배울 예정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이야기를 할 거냐면 옵티멈 리시버 디자인 over AWGN 이라고 제목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AWG의 약자가 뭐예요? A 뭐예요? 어딕티브. 그쵸? W 뭐예요? 화이트. G 뭐예요? 가우시안. 그 다음에 L이 노이즈. 그쵸? 그러니까 AWGN 채널이다 라고 한다면 이 AWGN에서의 최적 리시버 구조라는 이야기 될 텐데, 리시버의 설계. 근데 이러한 아주 간단한 그림을 그려요. SMT가 보내지는데 여기에 AWGN이 더해져가지고 Received Signal ROT가 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를 우리는 그 AWGN 채널의 블락 다이어그램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걸 AWGN 채널. 이렇게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AWGN 채널에서 우리가 통신을 할 때 그 소리는 무엇이냐면 전송된 신호가 있고 모듈레이티드 된 시그널이 있고 노이즈가 더해져 있는 신호를 우리가 받았을 때를 우리가 AWGN 상황에서의 통신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렇죠? 이 상황은 아주 간단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하고 이렇게 거리가 먼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정말 실제에서 벌어지고 있는 채널 이렇게 리시브드 시그널의 구조예요. 저 구조가. 저 상황에서 리시버라는 거가 이제 무엇인지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어제도 이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제가 다시 1페이지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20페이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걸 1페이지로 옮기려고 하니까 잘 안 돼가지고요. 제가 그걸 1페이지로 옮기고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2페이지로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 옮겨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티멀 리시버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트럭처 오브 옵티멀 리시버. 우리 시험 문제 1번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구조가 디모듈레이터. 들어오는 신호 R of T는 있으면은 여기가 이제 리시버가 되는데, 리시버의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우고, 자, 이러한 구조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옵티멀 리시버의 구조입니다. 그렇죠? 저 디모듈레이터를 통해서 저 디모듈레이터를 통과시키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게끔 만들고 싶냐면은 진짜 보낸 정보가 무엇인지에 그것만 보려고 코사인, 캐리어 그런 거 다 빼버리고 펄스 안에 뭐 정보가 들어있지 않아요. 펄스는 정기적 신호로 변환시키기 위해서 했던 거지 정보라는 건 무엇이냐면 바이너리 비트가 무엇이냐라는 거가 정보인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디모듈레이터를 만드는 방법에는 코릴레이터 베이스드 디모듈레이터가 있고,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매치드 필터 베이스드 디모듈레이터가 있어요. 구현 방식을 말을 하고 있어요. 구현 방식에 대해서. 코릴레이터 기반 디모듈레이터 방식이 있고, 하나는 매치드 필터 기반 구현 방식이 있어요. 디모듈레이터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우리는 코릴레이터 기반 디모듈레이터에 대해서 오늘 배울 예정이에요. 그렇죠? 코릴레이터 기반 디모듈레이터는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되냐면, 자, 코릴레이터 베이스드 디모듈레이터는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냐면 R of T는 SMT 플러스 노이즈의 형태로
신호들이 매 시간 0에서 ts마다 시그널들이 변형돼서 오는 거죠. 그쵸? 오는데 이렇게 V1 T 0 TS V2 T 0 TS 그 다음에 VNT 0 TS 이렇게 하면 만약에 SMT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N-디멘셔널한 시그널이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테고, 그쵸? 그 다음에 제가 N 서브 L을 이렇게 써볼게요. N 서브 L을 노이즈 N 오브 T하고 P의 L번째 오소노멀 시그널하고 서로 코릴레이션을 시킨 거. 이거를 제가 NL이라고 놓는다라면, 자, 한번 잘 보세요. 이렇게 놓는다라면, 이 블락 다이어그램의 제일 위에 거의 인티그레이터의 아웃풋은 뭐가 나올까요? SM1 더하기 N1. 그쵸? 더하기 N1. 여기는 SM2 더하기 N2. 점점점 SMN 더하기 NN. 이러한 시그널들이 나올 것이고요. 그쵸? 이러한 시그널들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뭐가 될 거냐면, 이 부분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부분을 디모듈레이터다 라고 말을 할 것이다 라는 거죠. 디모듈레이터다 라고 말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쵸? 디모듈레이터이고, 그 다음에 이 한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코릴레이터다 라고 말을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코릴레이터다. 그렇죠? 그러니까 N-디멘셔널한 모듈레이션으로 시그널을 보냈을 때 우리가 디모듈레이터에서 필요한 코릴레이터의 개수는 N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N개의 코릴레이터가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쉬운 질문 하나 해볼게요. PSK 괌은 아까 여러분들이 두 개의 디멘션이 2라고 그랬죠? P1, P2만 필요한 거죠. 두 개의 오소노멀 펑션이 필요한 거죠. 코릴레이터의 구조를 보면은, 디모듈레이터의 구조를 보면 코릴레이터가 몇 개 필요하겠어요? 두 개. 저기 위에서 P1축, P2축. 하나, 코릴레이션 하는, 곱해서 인티그레이션 하는 거가 일종의 프로젝션 시키는 거죠. P1축에 얼마나 성분이 있을까라는 걸 뽑아내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SM1, SM2가 나올 거예요. 근데 거기에 노이즈가 섞여가지고 N1, N2가 섞여져 있는 거죠, 각각.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제가 R 벡터를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R1, R2, Rn. 그러면 여기서 RL번째 나온 것은 무엇이냐면 SML 더하기 N의 L. 그리고 L은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1부터 N까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쵸? 다시 한번 말하지만 PSK 괌일 때는 N은 2밖에 없으니까 두 개만 있는 거죠. R1, R2가. 그쵸? 그래서 우리는 코릴레이터 기반 디모듈레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N개의 코릴레이터가 있는 거죠. 디모듈레이터가 있고 여기에 R of T가 나오면 여기에는 R1부터 해서 Rn까지 나오겠다라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나는 디시전을 내릴 거예요. 디시전의 아웃풋은 결과값을 딱 하나만 되는 아웃풋 값을 내는 디시전을 내릴 거예요. 뭐냐면 어떤 심볼을 보냈지? 라는 결론을 내고 싶은 거예요. 그죠? 디시전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디시전에서는
decide which symbol was transmitted. 그 다음에 based on the observation of R. 이렇게 쓸게요. R을 보고 어떤 앱이 보내졌을까라는 것을 디시전 내리자라는 거가 저기 그 네모 박스에 있는 디시전에서 할 일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죠? 저기에서. 그런데 여기다가 한 마디만 더 붙여볼게요. 어떤 말을 붙여보자면 in an optimal way. 옵티멀이 무슨 뜻이에요? 최적. 그쵸? 옵티멀. 최적이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옵티멀이라는 뜻에는 꼭 붙는 수식어가 있죠. 그쵸? 옵티멀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꼭 붙어야 될 수식어가 뭐냐면 어떤 측면에서 옵티멀 그 말을 넣어줘야 돼요. 어떤 측면에서 옵티멀하냐? 예를 들어 컴플렉시티에서 옵티멀하냐? 아니면은 그 뭐 코스트 측면에서 옵티멀하냐? 아니면은 성능 측면에서 옵티멀하냐? 그죠? 여기서 말하는 옵티멀은 무엇이냐면 내가 디시전을 내리는 데 있어서 잘못 내려질 디시전 확률을 최소화하는 그러한 방식에서 옵티멀하다 뜻이에요. 반대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보낸 심볼을 올바르게 디시전을 내릴 확률을 최대화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디시전을 내리자라는 겁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그렇죠? 그 말이 여기서 말하는 옵티멀한 리시버 디시전 방식입니다. 알겠죠? 그렇죠? 저기서 옵티멀한 뜻은 이제 그거를 볼게요. 자, R을 보고 R1, R2 해서 Rn까지 R을 보고 Rn까지 하니까 조금 그리기 귀찮아가지고 두 개만 그릴게요. 즉 디모듈레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 있는 경우.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디모듈레이터 안에는 코릴레이터가 두 개가 들어있는 거죠. 그쵸? PSK 컴처럼. 그쵸? R을 보고 디시전을 내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M이 보내졌는지를 디시전을 내리는 거죠. R1은 SM1 더하기 N1. R2는 SM2 더하기 N2. 자, N1, N2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N1, N2에 대해서. N1은 0TS, SMT, N of T, P1T, GT. 이렇게 되어 있어요. N of T는 무엇이냐면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예요.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 그러니까 우리가 이 N of T에서 보는 것은 어느 특정한 샘플들을 보는 거죠. 어느 특정한 샘플 펑션. 시간의 함수로 되어 있는 샘플 펑션. 그것들이 매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쵸? 하지만 일가딕해요. 그쵸? 그리고 스테이셔너리 하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시작을 할게요. 일가딕하고 스테이셔너리 하고. 자, N1은 일단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디스크리트한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왜냐면 가우시안의 어떤 리니어 프로세싱을 하면은 다 가우시안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얘 같은 경우, 이거 같은 경우 보면 인티그레이션 있잖아요. 인티그레이션은 우리가 썸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N of T라는 거가 있는데 걔를 조각조각 나눠가지고 썸으로 바꾼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가우시안들이 합이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N1 역시 가우시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통째로 뭐라고 하냐면 리니어 오퍼레이션을 한 가우시안은 또한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전부 합쳐가지고.
그렇죠? 자, 인티그레이션도 리니어 오퍼레이션이기 때문에 N1도 가우시안이에요. 자, 그래서 가우시안이기 때문에 무엇만 알면 되냐면 평균과 베리언스만 알면은 그 가우시안의 특징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의 평균은 얼마일까요? EN1. EN1은 0TS 이렇게 쓰면은 expected value of 0TS N of T phi on T dt. 그래서 expectation을 취할 수 있는 것은 랜덤한 것만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시간 t에서의 expectation 취할 수가 있고 이 값이 0이죠. 제로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로밀의 가우시안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 값은 제로다 라고 쓸 수가 있어요. N2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N2도 0TS N of T phi on T dt 이렇게 됐을 때 이 N2도 제로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또 볼 거냐면 이의 N1과 N2의 서로 간의 그 코릴레이션을 한번 계산을 하고 싶어요. 이 N1과 N2의. 그렇죠? 이거를 이 N1, N2 말고 제가 이걸 좀 더 제너럴하게 써볼게요. 어떻게 쓸 거냐면 N의 L과 N의 K, LK라고 써보겠습니다. L번째 코릴레이트에서 나온 노이즈와 K번째 코릴레이트에서 나온 노이즈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쓰면은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NL은 N of T에다가 phi LT를 한 거고요. N of T에다가 phi KT를 한 거예요. 이거는 T에 대한 적분이고 이것도 T에 대한 적분이죠. 제가 인티그레이션 레인지는 0TS는 생략을 했어요. 그렇죠?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이거를 한 번에 같이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같이 쓸 수가 있냐면 expectation, 인티그레이션 한 번에 NT, 그 다음에 여기 베리어블만 달리하면 돼요. phi LT, phi K 타우, 그 다음에 DT D 타우. 전혀 문제 없죠? 이렇게 쓰더라도. 그렇죠? 문제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자, expectation을 취하면 돼요. expectation 취하는데 영향을 받는 거는 얘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티그레이션 안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NT, N타우. 그 다음에 phi LT, phi K 타우, DT, D 타우.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N of T는 AWGN이라고 제가 처음에 시작하고 했잖아요. AWGN의 특징은 이겁니다. 우리 중간고사 전에 배웠지만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 AWGN 프로세스를 갖는 N of T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phi N의 타우는 2분의 N naught 델타 타우. 즉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을 말을 하고 있어요.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2의 NT 플러스 타우와 NT 간의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을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타우는 0일 때만 값을 갖는 것이지 타우가 0이 아니면 0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임펄스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제로, 여기 타우. 이 그림의 뜻을 잘 아셔야 돼요. NT 플러스 타우. 여기서 보면 시간 t가 같을 때만 서로 간에 코릴레이션이 있지 타우처럼 조금만 시간이 벗어나면 이러한 랜덤 n of t가 있는데 이 시간 t였을 때하고 이렇게 조금만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둘 간에는 전혀 코릴레이션이 없다. 완벽하게 인디펜던트하다 라는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거의 파워 스펙츄얼 덴시티는 얼마일까요? 얼마예요? 2분의 n naught.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는 얼마가 될까요? 이거는 이 정의에 의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2분의 n not t-타우가 될 거예요. 그쵸? 두 간의 시간차. 여기 t 플러스 타우 마이너스 t 하면 그게 타우가 된 것처럼. 그쵸? 정의에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에 nl, nk는 어떻게 쓸 수가 있었냐면 2분의 n not 델타 t 마이너스 타우 phi kt와 phi L 타우, D 타우라고 쓸 수가 있을 거예요. D 타우, DT.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쵸? 자, 요거를 보면 인티그레이션 가능하죠. 타우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2분의 n 납 빼고 델타 t 마이너스 타우 phi kt phi L 타우 그 다음에 dt 먼저 해보면 그 다음에 d타우를 해보면 이거 간단해요.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쵸? 그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올 거냐면 2분의 n not t는 타우일 때만 존재하기 때문에 phi k 타우 phi l 타우 d 타우가 될 거예요. 그러겠죠? 그쵸? 자, 이거를 써보면 2분의 n not phi k 타우, phi l 타우가 될 거예요. d 타우. t는 0부터 ts까지.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값은 얼마일까요? 이 값은 얼마일까요? 0 또는 2분의 n not 0. 이때는 k가 l하고 같을 때, k는 l이 다를 때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쵸?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디모듈레이터가 있어요. 디모듈레이터가 있어요. 노이즈만 통과시켰을 때 N1부터 해서 N의 N개가 아웃풋으로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이 노이즈는 서로 각각 인디펜던트하다라는 결론이에요. 서로 각각 인디펜던트하다라는 겁니다. 이 결론이 무엇이냐면 2의 N의 L은 제로다 라는 거하고 2의 N의 L과 NK도 제로이다. 만약에 L이 K하고 다르다라면. 또한 2의 N의 제곱은 무엇이겠어요? 그러면 이때는 L하고 K가 같을 때니까 이때가 얼마겠어요? 2분의 N not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NL은 어떠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되냐면 제로민의 2분의 N not의 베리언스를 갖는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쵸? 그쵸? 자, 다시 이제 또 돌아와가지고 이러한 스태티스틱스입니다. SMT 더하기 N of T가 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디모듈레이터를 하면 여기 R1부터 해서 R의 N까지를 보고 옵티멀 디시전을 내려서 하는 거야. 그쵸? 예를 들어 4R이 괌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4R이 괌이면 이 4개 중에서 하나를 보냈을 거예요. QPSK하고 똑같죠? QPSK를 그냥 45도로만 회전시켜 놓은 거죠. 그죠? 자, 이렇게 그러는 거가 4캄이에요. 이
이 심볼 4개 중에서 하나를 보내는 거죠. 그렇죠? 이 심볼 4개 중에서 하나를 보내는데, 그러니까 이 경우는 우리가 쿼미이기 때문에 2개의 코릴레이터가 필요해서 이렇게 R1, R2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디모듈레이션. 이 경우는. 그렇죠? 그래서 R1, R2를 점을 찍어봤어요. R1, R2 값을. 점을 찍어봤더니 여기에 찍혔다고 합시다. R1, R2가. 노랗게 나온다고. 에? 화면 잘 안 나온다고 연락 주시지 않아요? 저희 연락 안 드렸는데요. 감사합니다. 이 빨간 점이 찍혔다고 해봅시다. 그쵸? 그러면 S1, S2, S3, S4. 그러니까 바이너리 비트가 00이면 S1을 보냈고 01이면 이걸 보냈고 S3면 12를 나오면 S3를 보냈고 10이면 S4를 보낸 거죠. 그렇죠? 저렇게 해서 보냈다라는 말이 어떻게 보낸 건지 알겠죠? 그렇죠? 매번 TS 시간마다 코릴레이터의 아웃풋을 보는 거예요. 매 시간 TS가 지날 때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딱 봤더니 빨간 점이 찍혔어요. 그러니까 이 점이 R1이고 이 점이 R2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옵티멀 디시전에서 디시전을 내려야 되는데 요 R1, R2 값을 보고 S1을 보냈을까, 2를 보냈을까, 3를 보냈을까, 4를 보냈을까를 디시전을 내려야 돼요. 그쵸? 여러분들 뭘 보냈다고 디시전 내릴 거예요? R1, R2가 저렇게 돼 있다라면? S1이라고 다 말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확률적으로 가장 옳게 결정이 나도록 디시전을 내려라. 그게 옵티멀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는 물어보는 거죠. R1, R2가 저렇게 받았을 때 S1이라고 결정하는 거가 정말 올바르게 결정할 확률이 가장 높냐고. 그 질문을 하고 싶은 거죠. 정말 그 계산해가지고 S1이라고 말했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랬다고? 뻔한 걸 왜 질문하냐고? 그죠? 만약에 S2를 보냈는데 이 빨간 점이 찍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경우는 언제냐면 노이즈가 이만큼 발생을 한 거예요. 이만큼. 이쪽으로. N1이 이만큼 발생하고 N2가 이만큼 발생해서 얘가 이쪽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쵸? S2를 보냈다라면. 그쵸? 만약에 여러분들이 S1으로 보냈다라면 N1과 N2가 저것보다 조금 더 작겠죠? 그쵸? 파란 걸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노이즈를 이때는 언제냐면 N2가 이만큼 발생하고 N2가 다 음수 쪽으로 이만큼 발생해서 얘가 이렇게 옮겨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S1을 보냈다라면. 그쵸? 그러니까 노이즈가 어떤 게 더 확률적으로 많이 발생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S2처럼 S2에서 멀리 갈까? 아니면 S3는 더 심각하죠. N1, N2가 더 많이 발생한 거죠. 그쵸? 그러면 N1, N2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N1, N2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N1은 제로민이에요. 그렇죠? N1, N2를 한번 그려볼게요. N1이 아까 무엇이냐면 N2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 PDF를 그려볼게요. PDF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둘 다 똑같이 이런 모양이에요. 제로이고 여기가 N1 또는 N2 같이 그릴 수가 있겠죠. 이 PDF를 보고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N1 또는 N2 값이 0을 기준점으로 해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높이는 무엇을 나타내냐면 확률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PDF는.
0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발생 빈도수가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이 PDF가 나타내는 게.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이 S2를 보냈는데 저 빨간 점이 보냈다라는 것은 N1이 이쪽 플러스로 커졌으니까 이 근처에서 이렇게 큰 데에서 되게 확률적으로 낮은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확률적으로. 그쵸? 그 다음에 N2 역시 마찬가지로 요거는 잘 모르겠네요. N2는 그렇게 크게 발생하지는 않은 거죠. N2는. 하지만 N1이 되게 크게 발생한 거죠. 나머지 경우도. 반면에 S1을 보냈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래도 확률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일이 다른 거에 비해서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금방 여러분들이 S1이라고 말한 거에는 확률적으로 더 많이 일어날 것을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S1이다라고 말한 거가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제가 이런 모델을 하나 해볼게요. N1과 N2가 PDF가 이런 모양이라고 해볼게요. 이게 N1과 N2의 PDF 모양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여기서 R1은 SM1 더하기 N1, R2는 SM2 더하기 N2. 그래서 이 4점 중에서 하나가 찍혔다. 그러면 근데 받은 거가 빨간 점이다. 그리고 이 거리를 제가 D라고 하는데 여기가 D예요. 이렇게. 이런 PDF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한다라면 여기에 점이 찍혔다라고 한다라면 여러분들은 뭘 보냈다라고 말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때도 S1이라고 말을 하겠어요? 못할 거예요. 그렇죠? 노이즈가 절대 여기에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또한 이거를 내가 넌 시메트릭하게 그림을 그릴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N1, N2를 이렇게 그렸지만 시메트릭하게 그렸잖아요. 시메트릭하게 그리지 않고 제가 이렇게 그린다라면 여기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아. 이런 PDF라고 한다면 완전히 또 달라져요. N1, N2가 다 했었을 때.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그쵸? 그쵸? 그 전 페이지에 요거 빨간 거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S1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제로민이었고 시메트릭하다라는 거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S1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S1이라고. 그쵸? 그 생각 가지고 말한 거잖아요. 그쵸? 이제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했다라고 생각을 여러분들이 조금씩 전환을 해야 돼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게 확률적 접근 방식입니다. 그쵸? 확률적 접근 방식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나는 이렇게 디시전을 내리면 어떨까 싶어요. 한번 보세요. 이 디시전 방식이 어떤지. 자, R1과 R2를 보고, R1과 R2를 보고, 이건 주어져 있죠, 값이. R1, R2 값은 주어져 있는 거죠. 그 중에서 S1을 보냈을, 이 값을 보고 S1이 보내졌을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라면, 이 확률 값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R1, R2가 아까 그 빨간 점이 있었을 때 이 점을 보고 S1이 보내질 확률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거죠. 그 다음에 probability S2, R1, R2 해서 M개를 다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둘째 문제 치고, 둘째 문제로 치고, 만약에 저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라면 저 확률 중에서 가장 높은 확률을 주는 거를 보냈다라고 하겠다라는 거죠. 그쵸? 블랙잭 알아요? 블랙잭이 뭐 하는 거죠? 카드 해갖고 어느 숫자에 가까우면 이기죠? 21. 그쵸? 21 가까운 걸 보는데 내가 아예 블라인드에서 하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 패를 몇 개를 볼 수 있는 거죠. 몇 개를 보고 계산이 해야 되는 거죠. 남아있는 것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저 사람이 뭐뭐뭐를 가졌을 확률을 다 계산해서 내가 이길 확률이 높으면 배팅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R1, R2가 주어진 것처럼 나머지 패가 주어져 있다는 그 based on the observation 한 다음에 확률을 계산하는 거야. 그죠? 비슷해요, 방식이. 저 계산하는 방식이. 그죠? 저 확률을 계산할 수 있냐, 없냐? 있어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저 확률을. R1, R2를 보고 S1이 보내졌을 확률, S2가 보내졌을 확률, 다음에 SM이 보내질 확률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이 보내졌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확률을 뭐라고 하냐면 이 확률에 대한 이름이 있어요. 이렇게 옵저베이션 한 거 가지고 저기 원래 보내졌던 거가 시간적으로 먼저 일어났던 것, 그것이 무엇인지 그 측정하는 확률, 이 확률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posteriori, A posteriori라고 말을 해요. 이 안에 어떤 사람은 여기 posteriori probability라고도 말을 하는데 대부분 probability라는 말을 안 쓰고 posteriori라는 말로 그 안에 probability까지 들어가 있어.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 사후 확률. 사후 확률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중에서 맥스가 무엇인지 해서 결정을 내리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한 문장으로 쓰면 어떻게 쓰냐면 맥스 m은 1부터 n까지 다 계산을 해보자. 뭘 계산하냐면 확률을 계산해보자. 어떤 m이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지 R1, R2를 보고 이거를 R1, R2를 보고도 간단하게 이렇게 쓸게요. R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결론이 무엇이냐면 요 m이 가장 높은 게 나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여기다가 나는 이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의 argument, 요거를 argument라고 한다면 이 argument를 해서 나오는 값이 m이다 라는 거죠. 저렇게 수학적으로 저렇게 쓰겠다라는 거죠. 저거를. 이거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maximum A posteriori. 그래서 줄여서 map decision rule이라고 합니다. map decision rule. map decision rule. 그렇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오늘이 가장 큰 전환점이에요. 맵을 알기 전과 맵을 알고 난 후.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앞으로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해서 인공지능적인 모든 그 디시전을 내리려고 하거든요. 인공적인 디시전을 내리려고 하는데 뭐든지 디시전의 문제예요. 다 기계가 이제 왜 막 그 인공지능이 뜨냐면 기계가 막 발전하고 통신이 발전하면서 사람이 하는 일을 판단까지 기계가 하게끔 그 로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로직에서 쓰이는 알고리즘이 맵 디시전이에요. 항상. 그거를 인공지능에서는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저 확률을 미리 계산한 다음에 이 정도의 그거면 어떻게 하자. 그게 다 맵 디시전 룰에 의해서 결정을 내려요. 확률적인 판단을 한다는 거죠. 모든 결정에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중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식에 있어서도 내일 오를까 안 오를까 바이너리 디시전이에요. S1일까 S2일까 둘 중에서 하나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지금 오늘에 일어난 팩트들을 보는 거야. R1, R2, R3 해가지고 많은 팩트들. 그 팩터들을 지수화해서 그 지수화한 거를 보고 내일 오를까 안 오를까에 대한 확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둘째 문제죠. 그건 모델링의 문제예요. 모델링. 어떻게 수학적 모델링을 이루어졌느냐?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하지만 항상 디시전은 맵 디시전에 의해서 결정을 한다라는 거가 올바르게 결정할 확률을 최대치 하는 결정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확정적인 것들을 한다면 디시전을 내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회로도로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 거죠. 하지만 인공지능적인 그거는 뭐냐면 확률적으로 높은 것을 한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많이 일어난 일을
우리가 디시전을 내릴 것이고 그렇게 했었을 때 잘못 내려질 확률들이 적어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인공지능에서 계속 러닝을 하고 해서 배우는 건 무엇이냐면 모델링에 대한 수정을 하는 거야. 해봤더니 모델링이 가우시안이 아니더라. 그러면 맵 디시전 할 때 달라지는 거야.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 결정할 때는 맵 디시전으로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모델링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그 다음 찾아봐야 될 문제예요. 결정을 내릴 때. 자, 통신에 있어서 우리도 결정을 내릴 때 안 내릴 때 맵 디시전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이제 이 확률을 계산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probability SN R 이 확률 계산 하면은 posteriori라고 하지만은 이 A posteriori도 결과적으로 보면 뭐냐면은 conditional probability와 똑같아요. 그렇죠? conditional probability인데 이거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R은 discrete time signal일까요? 그러니까 discrete random variable일까요? R이 continuous random variable일까요? 첫째 그 질문 하나 해볼게요. continuous random variable이죠. SM은 discrete random variable일까요? continuous random variable일까요? SM은 요거는 M개 중에서 하나가 계속 보내지는 거죠. discrete한 random variable이에요. 그쵸? 여러분 이렇게 conditional probability를 계산하는 가장 파워풀한 공식이 뭐죠? 베이스 포뮬라. 그쵸? 베이스 포뮬라, 베이스 공식. 알죠? 자, 자,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continuous와 discrete이 혼재되어 있었을 때는 continuous는 PDF로 바꿔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continuous SM, probability SM. 이렇게 쓰면 돼요. 원래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베이스 포뮬라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이벤트 A가 있고 B가 있다라면 probability B, 그 다음에 probability A와 B가 조인트하게 일어날 확률 하는데 probability B, 이거는 probability B, A, probability A.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쵸? 그런데 continuous 한 경우에는 그 점에서 일어날 확률은 0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스몰 델타 이렇게 R이라는 PDF가 있으면 이 R 점에서의 어떤 확률 값이다 우리는 그렇게 계산을 못해요. continuous random variable은 항상 구간에 대한 면적 계산을 해야지 확률 계산이 나와요. 확률은.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아주 스몰한 구간 델타 델타에서 델타 델타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공식이 성립한다 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들이 알았으면 좋은 게 뭐냐면은 conditional probability가 discrete한 random variable과 continuous한 random variable이 혼재되어 있었을 때 적절하게 그게 discrete일 때는 확률식으로 표현하고 continuous일 경우에는 PDF로 표현하면 나올 수가 있어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FR을 구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첫째. 그렇죠? FR을 구할 수 있느냐라는 거고 두 번째 FR 기분 SM을 구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세 번째가 뭐냐면 probability of SM이 보내질 확률 이걸 알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어떠한 심볼이 보내질 확률 우리 대부분 이거를 equally probable 하면 n분의 1이라고 말을 해요. 그쵸? n개 중에서 하나가 보내진다 라고 말을 하죠. 자, 한번 볼게요. 맵 알고리즘은 맵 디시전 룰은 이렇게 계산할 겁니다. probability S1을 보냈는지 R 벡터를 보고 그러면 이거는 R에 대한 PDF에다가 R에 대한 PDF SM이 주어졌을 때 그 다음에 probability SM 이거를 계산해야 되고요. probability 두 번째 심볼이 보내졌을 확률 probability S2 여기 1이네요. 이거 그 다음에 probability
제일 마지막 n번째 이 중에서 가장 큰 거를 보내줬다라고 하면은 계산을 하는데 그쵸?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그쵸? 각각은 어떻게 구하는지 아직 안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맵 디시전 룰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m 햇을 결과수로 내는데 argument maximum m은 1부터 n까지 다 해본 다음에 maximum인 것을 주는데 어떤 것을 주냐면 probability r을 보고 어떠한 SM이 보내졌는지 이 확률을 계산해라 라고 하는데 이거는 equivalent하다. argument max m은 1부터 m까지 이 확률값은 FR 그 다음에 FRSM 그 다음에 probability SM하고 같다 라고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밑에 분모를 보면 M개가 모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분모를 계산할 필요가 없겠죠. 그쵸? 그 전 페이지에서 보면 여기에서 요거하고 두 개를 비교한다고 했었을 때 분모는 똑같아요. 얘도 분모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분모를 넣어서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거를 다시 써보면 argument max m은 1부터 n까지 무엇하고 같냐면 FR SM probability SM 요거를 계산해서 가장 맥시멈인 것이 보내졌다라고 디시전을 내리겠다라는 거죠. 자, 이제 이거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R1은 SM1 더하기 N1 R2는 SM2 더하기 N2 그쵸? SM1이 보내졌다라는 가정하에 SM2가 그러니까 또 보내졌다는 가정하에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N1과 N2가 서로 인디펜던트하고 둘이 가우시안인데 2분의 N-의 베리언스를 갖는다. 아까 계산했잖아요. 그렇다면 R1의 디스트리뷰션은 어떻게 될까요? SM1은 주어져 있어요. 기분이란 뜻 안에 이렇게 기분이란 뜻 안에 그러면 N1은 R1은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있을까요? 가우시안. 민값이 얼마예요? SM1. 베리언스는? 그렇죠. 2분의 N0. R2는 어떨까요? R2는 민값이 SM2. 베리언스가 2분의 N0. N1과 같은 거죠. 그쵸? 그러면 이 PDF를 써보면 FR1의 PDF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 1 over 루트 2파이 시그마 제곱이니까 2파이에다 시그마 제곱을 곱하니까 파이 N0 이렇게 되죠.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2 곱하기 시그마 제곱이니까 2 곱하기 2분의 N0을 곱하니까 N0 그쵸? 그 다음에 R1 마이너스 SM1의 제곱 그 다음에 FR2는 R2 마이너스 SM2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쵸? 그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것은 R의 디스트리뷰션이에요. R1, R2 각각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이 아니라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말을 해요. 그쵸? 그런데 질문. R1과 R2는 서로 인디펜던트 하다. 맞아요? 틀려요? N1과 N2가 서로 인디펜던트 해요. R1과 R2가 인디펜던트 하다? 맞죠? R1과 R2도 그대로 인디펜던트 하죠. 그냥 SM1, SM2만큼 민만 옮겨간 거예요. 전혀 스태티스틱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민만 변했을 뿐이지. 그쵸? 그래서 F, R 기분 SM은 각각을 곱한 거하고 같아요. R2, SM2하고 같아요. 그쵸? 자, 각각의 PDF를 곱한 것 같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써보겠습니다. 계속 FR 기분 SM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FR1의 SM1 곱하기 FR2의 SM2. 그렇기 때문에 둘을 곱하면 뭐가 나올 거냐면 1 over pi n not exponential 마이너스 n not R1의 SM1 제곱 플러스 R2의 SM2 제곱. 이렇게 계산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맵 디시전 룰로 돌아오면 맵 디시전 룰은 m 햇을 결과로 내는데 아규먼트 맥시멈 m은 1부터 n까지 다 해서 뭘 하냐면은 probability r을 보고 어떤 SM이 보내졌느냐 이것을 계산하는 것은 argue max m은 1부터 n까지 fr 기분 SM 그 다음에 probability SM을 곱한 거 같다. 분모는 지금 우리가 해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그쵸? 이거를 해봤더니 요거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요 식을 잘 보세요. 앞에 있는 파이 n분의 1을 굳이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요 부분을. 다 공통적이니까 이 부분을 비교하는데 뭐가 크냐 작냐 하는데 비교할 필요가 없죠. 그쵸? 그리고 또 엑스포넨셜은 이거를 이렇게 해봅시다. arg max 내추럴 로가리즘을 취해볼게요. 그러면 플러스 전혀 변함이 없죠. 저렇게 해도 이퀴벌런트 하죠. 그쵸? 그쵸? 왜 내추럴 로가리즘을 취했냐면 그랬을 때 요것만 취해도 되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걸 취하면 arg max m은 1부터 m까지 무엇이 될 거냐면 마이너스 n not r1 마이너스 sm1의 제곱 플러스 r2 마이너스 sm2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ln probability sm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쵸? 저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거를 다시 또 써보겠습니다. map m 햇은 arg max m은 1부터 n까지 금방 뭐가 나왔냐면 마이너스 n not r1 마이너스 sm1의 제곱 플러스 r2 마이너스 sm2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ln probability sm 이거를 m개를 다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렇게 한 다음에 계산을 해주고 가장 맥시멈을 취하는데 봤더니 이 n-이 공통적으로 있기 때문에 n-을 빼도 되겠죠. 그쵸? 어떻게 뺄 거냐면 이렇게 빼도 돼요. arg max 만약에 n-을 바깥으로 뺀다면 마이너스 n-분의 1을 바깥으로 빼버리는 거죠. 그러면 r1 마이너스 sm1의 제곱 플러스 r2 마이너스 sm2의 제곱 마이너스 노이즈 n-을 곱해주고 ln probability sm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자체를 빼버릴 수도 있는데 어떻게 빼냐면 그 다음에는 맥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이제 미니멈 마이너스 n not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쵸? 여기다 한 스텝 더 나가서요. 어떻게 할 거냐면 probability SM이 n분의 1로 모두 같다라면
같다라면 요 텀은 굳이 넣을 필요도 없어요. 굳이 넣을 필요가 없겠죠. 다 똑같기 때문에 비교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쓸 거냐면 arg minimum m은 1부터 n까지 r1-sm1의 제곱 플러스 r2-sm2의 제곱. 즉 지금 우리가 PDF 가우시안 노이즈인 경우에 PDF를 넣어가지고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이런 QPSK 포함해서 여기에 떨어져 있었을 때 좀 달리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빨간 점이 떨어져 있었을 때 과연 뭐가 보내졌을까? 라고 했었을 때 이 R1, R2 값을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가 0.2, 여기가 0.3. R1, R2가 0.2, 0.3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R1, R2, 0.2, 0.3 넣고 각각의 이 점이었을 때 이 거리 계산, 이 거리 계산, 이 거리 계산, 이 거리 계산하는 거가 바로 이 계산이에요. 그쵸? 이 계산에서 가장 미니멈한 것이 보내졌다라고 결정을 내리겠다라는 거죠. 그거가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것을 디시전 내린 거하고 AWG 채널에서 그렇게 결과가 나와버린 거죠. 그쵸? 그쵸?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자, 맵 디시전 룰. 또는 룰 대신에 조금 더 광범위하게 쓰는 거는 맵 디시전 크라이티리언이라는 말을 써요. 맵 크라이티리언이다. 판별 기준? 그렇게 많이 써요. 그죠? 그러면 맵 크라이티리언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m-hat을 결정하는데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결정하는데 우리는 이 계산을 했던 거죠. probability SM R. 그런데 이 계산이라는 것은 FR, SM, probability SM하고 같던 거죠. 그쵸? 여기까지는 맵 디시전 룰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probability SM이 n분의 1로 모두 같을 경우 우리는 이것도 생략을 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arg max FR SM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거는 또 뭐하고 같냐면 내추럴 로그를 취한 거하고 같아요. 뭐 전혀 문제가 없죠. 이렇게 해도 괜찮겠죠? 그렇게? 그쵸? 이렇게 해서 했더니 결론이 어떻게 나왔어요? 결론이 어떻게 나왔냐면 arg minimum m은 1부터 n까지 r1-sm1의 제곱 플러스 r2-sm2의 제곱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쵸? 여기에서 제일 마지막 단계 저렇게 나오게 된 결과는 왜 저렇게 나왔냐면은 가우시안이기 때문에 저렇게 나온 거야. 노이즈가 가우시안이었기 때문에. 그죠? 노이즈가 가우시안이 아니라면 다른 결정이 나왔을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는. 그죠? 이거를 무슨 룰이라고 하냐면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룰이라고 말을 해요.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디시전 룰이다 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옵티멀 리시버에서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시전 룰이 옵티멈이야 라고 말을 할 때는 두 가지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뭐가 들어가냐면 첫째, 이퀄리 프로버블하다. 심볼이 동등하게 보내지고 있다 라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 가우시안 노이즈 채널이다 라는 거가 들어가 있어야지 저 결론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용어 하나 소개를 드릴게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요 함수 되게 중요해요. 요 함수. SM이 주어졌을 때 R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을 말을 하고 있어요. 아까 R1은 생각해 보면 F, R 기분 SM. 요거를 보면 여기에다가 확률 probability SM을 곱하면 요 확률은 무엇하고 같았냐면 probability SM 기분 R 에다가 R에 대한 디스트리뷰션. 요 관계 속에서 나온 거죠. 그쵸? 아까 그 포스트리아리 계산할 때 나왔던 거죠. 그러면 요 FR 기분 SM은 우리가 이 PDF는 구할 수가 있었어요. R1은 SM1 더하기 N1, R2는 SM2 더하기 N2. 우리는 어떠한 SM1, SM2가 보내졌는지 모르지만 SM1이 보내졌다라면 R의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자, 요 디스트리뷰션을 뭐라고 하냐면요. 이름을 알아둬야 돼요. 이름을 아는 거가 되게 중요합니다. likelihood function이라고요. likelihood function이더라고. 그쵸? 여기다가 로그를 취하면, 내추럴 로그를 취해서 이것을 LF라고 한다면 얘는 뭐라고 하냐면 log likelihood function, 약자로 LLF라고 말을 해요. 앞으로 많이 나올,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수업이 아니라 만약에 앞으로 그 미래에 이렇게 서킷을 만드는 막 그러한 일이 아니라 어떠한 인공지능적인 어떠한 좀 더 이렇게 미래의 오퍼가 더 많은 지역이 다 인공지능에 관련된 IoT나 그러한 것들인데, 그런 데에서 일을 할 때 많이 나올 펑션이에요. log likelihood function. 저 단어가. 그죠? 자, 보겠습니다. 왜 그러는지. map decision 룰은 뭐라고 그랬어요? maximize A posteriori. 포스트레이어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max probability 뭐였냐면 R을 보고 어떤 SM이 보내졌느냐 라는 거였는데, 이거가 equally probable 하면 (2분) 남았는데 FRSM probability SM, 요거에 대한 용어도 지금 말을 할게요. 이거에 대한 용어를 뭐라고 하냐면 A priori라고 말을 해요. 사전 확률, 우리말로. 이거가 max likelihood 펑션을 maximization 하는 펑션으로 됐어요. 언제? equally probable 할 때. 그래서 이러한 디시전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은 maximum likelihood decision이라고 말을 해요. 약자로 ML decision 룰이라고 말을 해요. ML decision 룰. 결론적으로 1분 남았는데 이 말만 하고 끝낼게요. map decision 룰과 ML decision 룰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map decision 룰에는 priori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ML decision 룰에는 priori를 빼버린 거예요. likelihood 펑션만 가지고 맥시멈한 걸 골라내는 거야. 그쵸? 그 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둘은 언제 같냐면은 프라이어리가 모두 동등 확률을 가질 때는 둘이 같은 거예요. 저 결론적으로 봤더니. 그쵸? 그쵸? 금방 한 이 이론이 되게 쉬운 것 같지, 쉬운데 쉬워서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정말 펀더멘탈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 통신에서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전반적인 거에 다 알아두고 맵이나 ML이 결과적으로 AWGN 채널에서 무엇하고 같았냐면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디시전 룰하고 같게끔 나오게 된 거죠. 결론적으로. 왜냐하면 그걸 모델링에 의해서 AWGN이라는 모델링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온 거죠.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디시전 룰은. 그렇죠?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